이회찬 회고로 팔아먹는 유시민의 겸손은 힘들다 출연에 대한 저의 짧은 출연 소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우리 유시민 작가님에 대해서 제가 유시민 작가님의 수준에 맞게 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제목, 선의 이계와 도덕, 낮은, 좀 더 높은, 가장 높은 이기주의에 따라 이것 또는 저것을 원한다는 일찍이 승인되었던 선의 이계가 지금은 도덕적임 또는 비도덕적임을 결정한다. 낮은 선, 예를 들어 감각적 향약이 좀 더 높게 평가된 선, 즉 예를 들어 건강보다 더 선호되는 것은 안락한 생활을 자유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선의 이계가 어느 시대나 확고하고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니다. 누군가가 정의보다 차라리 복수를 선택할 경우 과거 문화의 척도를 볼 때 그는 도덕적이고 현재 문화 척도에 의하면 비도덕적이다. 따라서 비도덕적이란 그때그때 새로운 문화가 가져온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세련되며 좀 더 정신적인 동기를 아직도 느끼지 못하거나 충분히 강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것은 낙후된 인간을 특징 짓는다. 항상 정도의 차이의 것이긴 하겠지만 말이다. 선의 이계, 그 자체는 도덕적 관점에 따라 수립되고 전복되지는 않는다. 그때그때 결정에 따라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 아니면 비도덕적인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제목, 낙후된 자로서의 잔인한 인간들. 현재 잔인한 인간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과거 문화의 단계로 우리를 간주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여기서 인류라는 산맥은 그렇지 않으면 덮여 있을 깊은 지층을 열어 보여주고 있다. 유전 과정에 있는 모든 가능한 우연들에 의해 우리의 뇌가 섬세하고 다양하게 발달되지 못한 낙후된 인간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러나 한 조각 화강암인 것에 책임이 없는 것에 마찬가지로 그들은 책임이 없다. 인간의 각 기관의 형태에는 물고기 상태일 때의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뇌에도 그런 의견에 상응하는 도량이나 굴곡이 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 도량이나 굴곡은 더 이상 우리의 감각의 강이 흘러갈 강바닥은 아니다. 제목, 호의. 크고 드문 것보다는 작지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번번해서 학문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런 것들 중에는 호의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인간들의 행위를 둘러싸고 있는 미소, 눈웃음, 악수, 유쾌함 같은 교제에서의 친절함, 마음과 같은 여러 가지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교사와 관료들은 이러한 행위를
하나의 의무로 첨가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인간다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성장하게 하는 빛의 물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양에 모두 이 빛을 합하게 되면 빛의 물결은 강력해서 그 총체적인 힘은 가장 강력한 힘에 속한다. 즉,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 속에서 모든 인생, 가장 궁핍한 인생에서도 그조차도 하루하루가 풍요롭게 하는 저 즐거움의 순간들을 잊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불행한 자는 동정백품이 자신에게 입증해주는 우월감으로 인해 일종의 쾌감을 얻는다. 자신은 아직도 세상에 고통을 줄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 자만심도 커진다. 그래서 동정에 대한 열망은 자기 만족을 향한 열망이며 더욱이 이웃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동정심은 지극히 자기에게 빠져 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리석음 때문만은 아니다. 사교적인 대화에서는 모든 대답과 질문의 4분의 3이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은 사교를 갈망한다. 사교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느끼게 해준다. 사교는 삶의 가장 강력한 자극제이기도 하다. 같은 인간 세계에 널리 펴져 있는 이 호의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치료제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고백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있을까? 적어도 생각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모멸하고 악이라는 작은 탄화를 그들에게 퍼붓는 것을 가장 즐기고 기꺼이 즐기고 있다고 고백할 정직한 사람이 있을까? 이러한 치부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기에는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부정직하고 몇몇 사람들은 너무 선하다. 제목, 거짓말.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일까? 신이 거짓말을 금했기 때문은 절대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에는 날조, 위장, 기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위프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거짓말하는 자는 자신이 져야 할 무거운 짐에 관해서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즉, 그는 하나의 거짓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20개의 거짓말을 생각해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 다음으로 단순한 상황에서는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내가 이것을 했다라는 등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유리하며 따라서 강제와 권위를 택하는 편이 교활한 방법보다 훨씬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어린 아이가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라면 그는 이와 같이 자연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언제든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한다. 진리에 대한 감각, 거짓말 자체에 대한 반감 등이 그에게는 전혀 생소하고 익숙해지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천진난만하게 거짓말을 한다.